네, 안녕하세요. 실용주의 프로그래머입니다. 오늘 작정하고 장고 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장고 패턴, 그러니까 개발 패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. 이제 장고를 본격적으로 코딩하기에 앞서 이제 조금 이 기본적인 장고의 개발 패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, 일단 장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MVC 개발 패턴이에요.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MVC는 애플에서 이제 만들었던 이제 개발 패턴의 한 방식이고, 그리고 여기에서 MVC의 약자는 모델, 뷰, 컨트롤러, 이 세 가지가 이제 주축이 되는 개발 패턴입니다. 그런데 장고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면은, 정확하게는 컨트롤러가 아니라 이제 이거 하나가 템플릿으로 바뀌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어 약간 정확한 개발 패턴은 똑같은데 이제 명칭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거의 개발 패턴 자체는 비슷해요. 그래서 MTV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MVT라고 해야 될지 뭐 그거는 뭐 상관이 없고,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개발 패턴을 가지게 된다는 거를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요. 모델이랑 뷰 그리고 컨트롤러가 각자의 어,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면서 그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라는 핵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모델을 들어가게 되면은, 모델이라는 거는 장고에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게 해주는 이제 편리한 도구 같은 거예요. 이제 장고에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 객체를 만들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유저가 새로 가입을 했다. 그러면 이제 계정이 하나 생기겠죠? 그리고 그 새로 생긴 유저가 새로운 게시글을 썼다. 그러면 이제 그 게시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객체가 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객체를 이제 저희는 다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,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게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장고에서 굳이 DB 쪽 언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저희가 어,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는 행, 그리고 그 행 안에는 이제 각각의 속성들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행열과 그리고 아이템, 그리고 그 속성들이 이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형식이고, 실제로 장고에서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냐 하면은, 게시글을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아티클 하나가 있으면 그 안에는 이제 뭐 제목이 있을 수 있고, 내용이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뭐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,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. 이런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는 그 안에 행 하나, 그리고 속성들, 그러니까 열 하나씩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중간 과정을 해주는 게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는 모델을 설정해주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모든 일들은 장고가 알아서 해줍니다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장고의 장점 중에 하나죠. 저희가 DB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모델은 이 정도고, 그 다음으로 이제 뷰 단입니다. 뷰는 이제 장고에서 이제 계산하는 부분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곳이에요. 그래서 뷰를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저가 서버에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. 저희 웹 서비스에다가 어떤 요청을 할 거예요. 그러면은 어 이제 요청을 하고, 그럼 이제 서버에서는 무언가를 해야겠죠. 이제 요청 받았으니까 그 요청에 응답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과정들이 무엇이냐라는 걸 보면은 이제 뭐 유저가 제대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, 아니면 유저가 보낸 그 요청 자체가 valid, 그러니까 유효한 값들인지, 그리고 만약에 유효하다면은 DB 안에서 가져오는 과정, 그런 것도 필요하고, 그리고 최종적으로 응답을 만들어서 유저에게 되돌려주는 작업까지도 이렇게 다 필요하겠죠. 그래서 서버에서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부분이 뷰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리퀘스트를 받아서 되돌려주는 이런 게 모두 뷰 단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템플릿 단위 있겠죠. 템플릿은 이제 실질적으로 안에 구성되어 있는 거는 HTML, 자바스크립트, CSS 이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론트 엔드 단의 내용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. 그래서
계속 보게 되면은 일단 유저가 무엇을 보느냐, 일단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의 그 비주얼을 볼 거 아니에요.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말을 하는데, 이 유저 인터페이스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, 어떻게 생성해낼 것이냐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저가 한 게시글의 내용을 보고 싶어요. 그래서 어떤 게시글에 대해서 요청을 보냈는데, 그럼 이제 서버에서 여러 가지 앞서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거친 다음에 아티클이라는 이제 게시글 내용을 전달해 주겠죠. 근데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HTML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HTML 내부에서 이 게시글을 구현해줄, 그러니까 생성해내줄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. HTML 자체로는 이제 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동적인 언어, 그러니까 뭔가 어떤 블록이 있고 그 안에 새로운 내용을 뭔가 자체적으로 생성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. 그거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템플릿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HTML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뭐 HTML 헤드, 뭐 바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,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타이틀 이 부분을 저희가 받은 그 게시글의 제목으로 바꾸고 싶어요. 그러면은 이 아티클을 이런 식으로 쌍중괄호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한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아티클이라는 객체 내부에 있는 타이틀 값을 불러와서 이제 저희가 HTML 내부에다가 직접 생성해 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HTML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 내용만 계속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. 그런데 만약에 게시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게시글, 그러니까 여러 게시글 리스트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? 하나가 아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템플릿 안에서 포문을 돌릴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아티클 리스트를 이제 저희가 다발로 이렇게 딱 받았다.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한 아티클에 대해서 이제 for 루프를 돌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제목들을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구성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if문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아티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라면은 아티클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아티클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if문, 그러니까 분기문도 템플릿 안에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동적인 능력을 부여해주는, HTML이라는 정적인 언어의 동적인 내용을 생성하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의 기술들을 합쳐서 보면은 템플릿은 이제 유저가 보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거고, 이제 뷰는 저희가 계산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인증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하는 부분이 뷰가 될 것이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과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, 뷰, 모델 이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개발을 시작할 겁니다. 예, 장고의 내용은 이 정도고요. 예,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